태양은 거실 창문을 통해 황금빛을 뿌리며 벽난로 위 사진 액자의 모서리를 비췄다. 옆방에서 세탁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토요일의 평온을 깼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침묵을 깨는 한마디. 엄마. 루시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요함을 깼다. 헬렌은 찻잔을 손에서 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헬렌은 잡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은 계절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떠나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애야? 헬렌이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루시는 부드러운 꽃무늬 사파가 표지에 그려진 하드커버 책을 들어 보였다. 책 제목은 별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별표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 책을 한동안 준비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해보면 어떨까 해서. 헬렌은 놀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여기에 글을 쓰라는 거야. 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면서 엄마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으려고요. 그러면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늘 말하려고 하시지만 못하셨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헬렌은 부드럽게 웃으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야심찬 계획이네. 엄마. 루시는 책을 탁자에 내려놓고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펜을 준비한 채 말했다. 이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미래 손주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에게는 이야깃거리가 많잖아요. 헬렌은 생각하는 척하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아이디어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좋아. 첫 번째 질문이 뭐니? 루시는 책을 열어 첫 번째 질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엄마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헬렌의 미소는 아련해졌다. 그녀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글쎄, 가장 오래된 기억이라.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그녀의 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가는 것처럼 변했다. 내가 아마 4살이나 5살쯤이었을 거야. 우리는 엘름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는데 앞마당에 체리나무가 있었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공주가 된 것처럼 성에 있는 걸 상상하는 거였어. 내 할머니, 그러니까 내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와서 드레스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나를 꾸짖곤 하셨어. 루시는 재빨리 글을 적으며 손이 이야기를 따라잡으려 애썼다. 할머니는 흙을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요. 헬렌은 웃었다. 절대 아니었지. 할머니는 모든 걸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 특히 나를 말이야. 하지만 그 체리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은 정말 마법 같았어. 마치 세상이 전부 내 것인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됐지. 루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죠. 헬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웃긴 게 어릴 때는 그런 단순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해. 그냥 사는 거지.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순간들을 다시 붙잡고 싶어진단다. 루시는 글을 멈추고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헬렌의 미소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시선은 다시 먼 과거로 향했다. 내 할아버지 말이야.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를 가지신 분이었지. 하지만 아침에는 조용하셨어. 신문을 읽으시면서 나를 무릎 위에 앉히시곤 했는데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있었어.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시는 것만으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루시는 어머니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면서 어머니의 눈에 비친 할아버지를 상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헬렌이 이야기를 마치자 루시는 페이지를 넘겼다. 정말 멋진 시작이에요. 계속할래요. 헬렌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미소 지었다. 나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지? 절대 안 돼요. 루시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의 인생 전체를 다루어야 하니까요. 저도 어디 안 갈 거예요. 헬렌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사라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늘만큼이나 넓었어. 우리가 넘어지면 항상 우리를 보살펴주고 간식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의 것을 나눠줬지. 사라는 우리를 항상 안정감 있게 해줬어. 에밀리가 모험을 상상했다면 사라는 우리가 그 모험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줬다고나 할까. 루시는 웃으며 열심히 적어나갔다. 그리고 토미는요? 아, 토미. 헬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장난스럽게 지었다. 그 애는 내게 없던 남동생 같았지. 항상 따라다니고 항상 우리를 곤경에 빠뜨렸어. 한 번은 에밀리 집 뒤 개울가에서 뗏목을 만들어 떠내려가기로 했는데 토미가 자기가 뗏목 만드는 법을 안다고 우겼어. 간단히 말하면 뗏목은 강가에서 5미터도 못 가 가라앉았고 우리 모두 흠뻑 젖고 말았지. 루시는 웃음을 터뜨렸다.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땐 진짜 영화처럼 느껴졌지. 헬렌이 고백했다. 하지만 내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건 모험 자체가 아니었어. 바로 우리가 항상 함께였다는 점이었지. 에밀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든, 토미가 얼마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든, 우리는 팀이었어. 서로를 믿었거든. 루시는 글을 쓰다 말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하세요. 헬렌의 미소가 약간 흐려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예전처럼 자주 하진 못해. 인생이라는 게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법이니까. 그래도 에밀리에게는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사라와는 가끔 전화로 이야기해. 토미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며 살짝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애는 몇 년 전에 서부로 이사 갔어. 연락이 끊겼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루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향수와 상실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비록 곁에 있지 않아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놀라워요. 헬렌은 눈가가 살짝 젖은 채로 미소 지었다. 그 애들은 내 첫 진짜 친구였어. 가족 이외의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첫 사람들이었지. 그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거야. 루시는 펜을 다시 들고 일기를 넘겼다. 그 친구들과의 추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예요? 정말 특별한 기억 하나요? 헬렌은 주저하지 않았다. 나무집을 지었던 그 여름이야. 나무집이요. 루시는 펜을 움직이며 되물었다. 에밀리의 아빠가 차고에 있던 나무 조각들을 쓰게 해줬어. 그래서 몇 주 동안 못질하며 사다리를 어디에 둘지 가지고 언쟁을 벌였지. 나무집은 흔들거리고 우리 네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았지만 완성되었을 때는 마치 궁전을 지은 것처럼 느껴졌어. 그 여름 내내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비밀도 나누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지 꿈꾸곤 했지. 루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정말 마법 같네요. 그랬지. 헬렌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웃긴 건 그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우리가 되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곳에 대해 너무 집중했거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건 깨닫지 못했어. 루시는 글을 멈추고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방 안은 벽난로 이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루시는 의자에 기대 앉아 앞에 놓인 일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펜은 페이지 위를 맴돌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좋아요. 엄마.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릴 적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헬렌은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웃었다.
아, 그 질문엔 대답이 많을걸. 내 꿈은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 자주 바뀌었거든. 루시는 고개를 갸웃하며 호기심을 보였다. 그래도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헬렌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주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어.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크레용으로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리곤 했거든. 성과 숲, 공주와 기사, 온갖 생물들로 가득한 그림을 만들었지. 엄마한테 언젠가 벽에 큰 벽화를 그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 그 꿈을 이뤘어요. 루시가 웃으며 물었다. 전혀 아니야. 내 할머니는 그런 걸 보면 기겁하셨을 거야. 헬렌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 해 크리스마스에 엄마가 물감 세트를 선물로 사주셨지. 얼마나 정성껏 포장했는지 아직도 기억해.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멋진 것 중 하나였어. 루시는 재빠르게 노트를 적으며 물었다. 그럼 그 꿈은 어떻게 됐어요? 헬렌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글쎄, 3일할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 하지만 상관없었어. 새로운 꿈을 계속 찾아갔으니까. 예를 들면요, 루시가 재촉했다.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라고 확신했지. 루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우주비행사요? 진짜로요? 그럼 헬렌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우주에 완전히 매료됐었거든. 도서관에 있는 행성과 별들에 대한 모든 책을 빌려보곤 했어. 심지어 학교 과제로 태양계를 모형으로 만들기도 했지. 엉망이었어. 반에 가기도 전에 행성 절반이 떨어졌거든.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웠어. 루시는 웃으며 물었다. 그렇게 우주에 끌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토록 광대하고 신비로운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헬렌이 사려 깊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생각,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생각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물론 중학교에 갔을 때 수학과 과학이 내 강점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주를 포기했나요? 루시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헬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내 꿈은 다시 변했죠.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루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가요? 소설처럼요. 처음에는 주로 이야기들이었죠. 헬렌이 말했습니다. 나는 노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채우곤 했어요. 미스터리, 로맨스, 심지어 판타지 모험도 있었죠. 부모님이 마당 세일에서 사준 오래된 타자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방에서 몇 시간씩 타자기를 두드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루시가 손으로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몰랐죠? 헬렌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이 바빴기 때문일 거예요. 글쓰기는 꿈이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되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했죠. 루시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펜을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헬렌은 딸의 눈을 마주하며 미소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쩌면요. 웃긴 게 있어요. 어릴 때는 꿈을 쫓을 시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우선순위들이 생기고 가족이나 일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져요. 때때로 그렇게 중요했던 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꿈들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루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럼, 만약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헬렌은 잠시 생각하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들을 놓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더라도 그 열정들은 항상 그녀의 일부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루시가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손으로 종이에 어머니의 말을 적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헬렌은 손을 내밀어 루시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고마워. 사랑아.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줘서 고마워. 그 꿈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니 기분이 좋아요. 비록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요. 루시는 일기를 내려다보며 이미 어머니의 기억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보았습니다. 그 꿈들이 사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엄마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엄마는 엄마가 되었죠. 헬렌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직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루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녀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10대 시절의 교훈들. 램프의 부드러운 빛이 방을 밝혔고 루시는 일기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조정하며 의자에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자, 큰 질문이네요. 그녀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0대 시절은 어땠고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나요? 헬렌은 웃으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10대 시절이요. 아, 그건 복잡했죠. 루시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복잡하게 어떻게? 헬렌은 그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대들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였죠. 의견과 꿈이 가득했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나는 약간 반항적인 성향도 있었어요. 루시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반항적이었다니? 상상이 안 가요. 오, 믿어줘요. 헬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래 밖에 나가거나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분명히 고집이 세었죠. 부모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매번 변명을 했어요. 부모님은 내 10대 시절의 절반을 나를 제자리에 있게 하려 애쓰셨죠. 루시가 웃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나요? 헬렌은 생각에 잠기며 표정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칼드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루시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진짜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나에겐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루시가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 있어요. 헬렌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에 나를 불러내셔서 내가 쓴 에세이를 돌려주시며 말했어요. 헬렌, 당신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쓰세요.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보이고 가치 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루시가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필기를 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 말이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헬렌이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학교 신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사도 쓰고, 사설도 쓰고, 단편 이야기란 코너도 맡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루시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작가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헬렌은 잠시 망설이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가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만들죠. 졸업 후 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으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글쓰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루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거 참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헬렌이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절은 나에게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르쳐 주었죠. 또 가족의 소중함,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는 법도 배웠고요. 글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꿈을 버린 적은 없어요. 루시는 마지막 메모를 적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친구들은요? 그 시절 동안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헬렌의 미소가 되돌아왔다. 제일 친한 친구인 안나요. 그녀는 내범죄의 파트너였죠. 안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항상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만들었죠. 학교 연극 오디션을 보라고 설득한 것도 그녀였어요. 내가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에 출연했어요. 루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한 번만요. 헬렌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네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서 박수를 듣는 건 무섭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어요. 안나 없이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녀와 연락하나요? 루시가 물었다. 헬렌은 고개를 저으며 그리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녀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갔고 인생이 우리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나는 종종 그녀를 생각해요. 특히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요. 루시가 펜을 일기장에 두드리며 말했다. 10대 시절이 우리를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때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도요. 헬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렇죠. 모든 실수, 모든 승리, 모든 우정,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요. 돌아보면 그 시절이 나에게 나를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루시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건 우리가 나눈 대화 중 가장 좋아하는 대화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헬렌은 탁자 건너편에서 루시의 손을 쥐며 말했다. 나도 그래, 사랑아. 루시는 다음 질문을 받다. 알았어요. 엄마, 계속 이야기해봐요. 이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헬렌은 웃었다. 루시. 진짜 좋은 이야기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방 안은 루시가 일기장에 펜을 쓰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여전히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엄마,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번 건 큰 질문이에요. 성인이 된 후 처음 느꼈을 때는 어땠나요? 헬렌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루시. 그건 마치 안전망 없이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짜릿하면서도 두려운 경험이었죠. 루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 모든 걸 다 말해주세요. 헬렌의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생각은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처음으로 세상이 넓게 펼쳐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압도적이었어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루시가 고개를 기울였다. 계획이 있었어요. 헬렌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로. 나는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모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열심히 일하는 법, 사람들과 대하는 법, 실망을 다루는 법, 커피를 서빙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지 놀랐어요. 즐거웠어요. 루시가 물으며 펜을 빠르게 움직였다. 어떤 날은 그랬어요. 다른 날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 웨이트리스인 메리.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아마 40대였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자기 날개 아래로 받아줬죠. 애기라고 부르며. 성격 나쁜 손님 다루는 법부터 내 다음 걸음에 대한 조언까지 아낌없이 해줬어요. 그녀는 당신의 멘토였네요. 루시가 관찰했다. 그런 셈이죠. 헬렌이 말했다. 그녀가 내게 한 말 중 절대 잊지 못할 게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헬렌, 인생은 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던질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야. 그 말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럼, 인생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헬렌은 부드럽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오, 많았죠. 하지만 가장 큰 일은 내가 식당에서 일한 지 1년 후에 일어났어요. 커뮤니티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죠.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죠. 잠깐 저널리즘을 공부하러 대학에 갔어요. 루시가 놀라며 물었다. 잠깐만요, 헬렌이 말했다. 내 짐을 싸고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작은 기숙사 방으로 이사했어요. 그게 내 첫 독립적인 생활이었고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죠. 루시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땠어요? 흥미롭지만 때때로 외로웠어요. 헬렌이 고백했다. 수업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침내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죠.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진실을 찾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수업, 아르바이트,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는 것 사이에서 계속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루시는 글쓰기를 멈추고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헬렌은 잠시 머뭇거렸고 미소가 조금 사라졌다. 2년 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교에 계속 다니는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루시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그건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랬어요. 헬렌이 고백했다. 꿈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우회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일을 시작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를 준 직업이었어요. 루시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어쩌면 결국 작가가 된 거네요. 네, 잠깐이었지만요. 헬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길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어요.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루시는 마지막 메모를 급하게 적으며 엄마의 말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다. 엄마, 정말 많은 걸 겪으셨네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정말 우아하게 해내셨네요. 헬렌은 테이블을 넘어 루시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짝 넘기며 말했다. 고마워, 내 사랑. 하지만 내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모든 걸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루시는 저널의 다음 질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자, 그럼 다음은 그녀는 질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 사랑에 빠진 건 언제였나요? 헬렌은 웃으며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 이제 그건 이야기예요. 루시는 웃으며 펜을 쥐고 말했다. 기대돼요. 들려주세요. 루시는 펜을 종이 위에 들고 눈을 반짝이며 기대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 엄마,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말해봐요. 처음 사랑에 빠진 건 언제였어요? 헬렌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질문의 무게를 떨쳐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 루시.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첫사랑은 복잡하죠. 루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복잡해요? 헬렌은 잠시 멈추고 기억이 떠오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어요. 내가 20살.
커뮤니티 컬리지 1학년 때 만났죠. 그는 키가 크고 갈색 곱슬머리가 있고 방을 밝히는 듯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루시는 그의 이름을 적었다. 마이클. 그렇군요. 그 사람은 어땠어요? 그는 웃겼어요. 항상 농담을 하고 언제나 파티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조용한 면도 있었어요. 그도 책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앉아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척하면서 속삭였죠. 그는 내가 정말로 보여진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 첫사람이었어요. 루시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만났어요? 헬렌은 웃으며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같은 문학 수업을 들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룹을 나누라고 하셨죠. 마이클은 나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기울어지며 말했어요. 너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걸 못해. 루시가 웃었다. 클래식하네요. 정확히 헬렌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그 학기 끝날 무렵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긴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책이나 꿈, 심지어 미래의 반려동물 이름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이야기했죠. 루시는 급하게 펜을 움직이며 적었다. 그래서 그게 진지했어요. 헬렌의 미소가 살짝 흐려지며 깊게 숨을 쉬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일이었어요. 완전히 빠졌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둘 다 자기가 누군지 찾으려는 두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마이클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여행을 가고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루시는 펜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헬렌의 눈빛은 멀리 떠났다. 인생이 흘렀죠. 2년 후, 마이클은 먼 곳에 있는 대학으로 전학을 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편지 쓰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루시는 테이블을 건너 어머니의 손을 위로 올려놓았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랬어요. 헬렌이 부드럽게 고백했다. 오랫동안 내가 뭔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클이 내게 주었던 값진 걸 깨달았어요. 그는 내게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진심으로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럼 그 후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은요, 헬렌이 미소를 지으며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서 한 챕터였지. 전체 책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괜찮아요. 루시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럼 그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사랑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헬렌은 뒤로 몸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이 항상 영원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그 순간들 덧없는 아름다운 연결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마이클은 나에게 꿈을 꾸는 법, 웃는 법,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비록 그게 오래가지 않았지만 나는 항상 그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루시는 엄마의 말을 적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엄마. 헬렌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아름다워요. 루시. 비록 그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요. 루시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질문을 읽었다. 자, 다음 질문. 아빠는 언제 만났어요? 헬렌은 웃으며 눈이 반짝였다. 오, 그건 정말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냉장고의 부드러운 윙잉 소리만이 방 안에 들리는 가운데 루시는 펜을 쥐고 기대감에 차서 자세를 조정했다. 그녀는 엄마를 힐끗 쳐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자, 엄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이야기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헬렌은 몇십 년의 애정을 담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환해졌다. 그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내가 대학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여름이었죠. 나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7월 4일 축제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축제요.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루시가 상상하며 말했다. 작은 마을의 매력적인 풍경과 불꽃놀이,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떠올렸다. 그렇죠. 헬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을 전체가 참여했어요. 퍼레이드, 음식 가판대, 별빛 아래서 연주하는 밴드. 나는 그 행사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작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잠시 멈추며 미소가 넓어졌다. 루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리고 나서요. 그를 봤어요. 헬렌이 간단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꿈결 같은 느낌이 있었다. 당신 아빠는 지역 소방서의 기금을 모금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었는데 마치 그릴을 제대로 굽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진지하게 보였어요. 루시가 웃었다. 아빠답네요. 정확히요. 헬렌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부스에 가서 기사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가 나를 보고는 반신반의하며 웃기도 하고 말했어요. 너 기자야? 나이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루시가 놀라며 말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헬렌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짜증을 내지 않고, 그럼 너는 햄버거를 굽는 법을 아는 것 같지 않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음이 깨졌죠. 루시는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다.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헬렌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뭔가 있었어요. 차분함, 조용한 자신감. 인터뷰를 마친 후 나는 그 부스로 다시 돌아갔고, 우리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루시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모든 거요. 헬렌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 우리의 꿈, 심지어 좋아하는 책들까지. 나는 그에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루시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이미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 둘이 금방 통했나 봐요. 그랬어요. 헬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그는 내가 언제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나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 나머지는 역사죠. 루시는 글쓰기를 마친 후 고개를 들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헬렌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아빠는 내가 방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내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보고 이해했죠. 그런 연결은 드물어요.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쓰며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그랬어요. 헬렌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마법 같은 순간들만은 아니었어요. 사랑은 불꽃놀이와 큰 제스처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조용한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이죠. 그가 내가 기사를 쓸 때 늦게까지 커피를 가져다 줬던 것,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를 웃게 했던 것, 그것은 그가 항상 나타났다는 방식이었어요. 루시는 펜을 생각에 잠겨 탁자 위로 두었다. 그럼, 언제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헬렌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몇 달 후였어요. 나는 그날 직장에서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냈어요. 모든 일이 엉망이었죠. 나는 그의 집에 가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저 나를 울게 놔두고, 나중에는 수프를 만들어주고 웃긴 이야기들을 해주며 내가 다시 웃게 만들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있을 사람이란 거죠. 루시는 한숨을 쉬며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특별한 사랑이었네요. 헬렌은 탁자 건너편으로 손을 내밀어 루시의 손을 감쌌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내 사랑.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야.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점점 더 좋아지네요. 다음은 뭐예요? 헬렌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다음은 내 아빠가 어떻게 청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 함께 성장하기. 일기장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고 루시는 다음 질문을 살펴보았다. 자, 엄마. 이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 엄마와 아빠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그 표정에 회상과 진심이 섞인 듯 보였다. 오, 루시아. 그 초기 몇 년은 정말 정신없었단다. 내 아빠와 나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 분명 어려움이 있었지. 어떤 어려움들이었어요? 루시가 펜을 들고 물었다. 헬렌은 깊게 숨을 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돈 문제는 큰 어려움 중 하나였지. 우리는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했어. 내 아빠는 소방관으로 긴 시간을 일했고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어. 어떤 주에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느낌이었어. 루시는 찡그리며 말했다. 그건 정말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랬지. 헬렌이 인정하며 말했다. 밤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청구서를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 하지만 내 아빠는 나의 버팀목이었지.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결했지.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종이에 옮겼다. 그럼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유지했나요? 헬렌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내었어. 일이 바쁘거나 힘들어도 어떤 밤에는 내가 자고 난 후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주전자 우려놓고 그냥 얘기했어. 하루 일과 우리의 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이어주었지.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글을 썼다. 그럼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잘 해결될지 의심한 적도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헬렌이 솔직하게 말했다. 모든 커플에게 그런 순간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맞섰냐는 거야. 내 아빠와 나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법을 배웠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는 있었어. 루시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헬렌은 생각에 잠기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야. 루시, 처음엔 맞아. 나도 그런 걸 겪었어. 일, 결혼, 그리고 결국엔 육아까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느꼈어. 하지만 내 아빠는 항상 내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줬어.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좋은 파트너이자 부모가 된다고 항상 상기시켜줬지. 루시는 엄마의 말을 적으며 감탄이 가득한 마음을 느꼈다. 그 초기 몇 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뭐였어요? 헬렌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사랑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야. 그것은 큰 로맨틱한 제스처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는 거야. 그것은 친절, 인내, 용서를 반복해서 선택하는 거지. 루시의 펜 속도가 느려지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랑 아빠는 그게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하네요. 헬렌은 웃으며 말했다. 쉬운 일이 아니야, 루시.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사랑이란 그런 거야. 혼란스럽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해.
하지만 내가 정말 맞는 사람을 찾으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는 일이야.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잠시 닫았다. 언젠가는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헬렌은 탁자 건너편으로 손을 내밀어 루시의 손을 감쌌다. 그럴 거야. 내 사랑. 그저 인내심을 가져 자신에게도, 내가 인생을 함께할 사람에게도.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가득 찬 채로 말했다. 엄마.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엄마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헬렌은 미소 지으며 눈에 반짝임을 담았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목적이란다. 어머니가 되기. 루시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다음 질문을 읽었다. 엄마가 된 기분은 어땠어요? 그녀는 이미 펜을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오, 루시아. 엄마가 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아름다운 경험이었단다. 아무도 진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 루시는 턱을 손에 괴고 이미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어요? 헬렌은 멀리 바라보며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의 순간을 떠올렸다. 내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나. 그건 작고도 단호한 소리였고 방 전체에 퍼졌어. 간호사가 널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큰 물결을 느꼈어. 루시의 펜은 빠르게 움직이며 글을 썼다. 그때 무서웠나요? 오, 물론이지. 헬렌이 웃으며 고백했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를까 봐 너무 두려웠어. 어떤 실수를 할까 봐 걱정했지. 하지만 내 아빠는 내 곁에 있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고 계속 상기시켜줬어. 우리는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면서 해결해 나갔지. 루시는 웃으며 물었다. 그 초기 시절은 어땠어요? 혼란스러웠지. 헬렌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복통이 심한 아기였고 그래서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며 자장가를 부르거나 널 달래며 안아서 잠이 들 때까지 흔들어줬지. 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정말 기쁨이 있었어. 내가 너를 안고 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멈춘 듯 우리만의 시간이었어. 루시는 글을 쓰다가 멈췄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나요? 헬렌은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끔은 그리워. 내가 그렇게 작았을 때 내 품에 딱 맞았을 때가 그리워. 하지만 내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만큼 멋진 순간들이 있었어. 내가 성장하고 지금의 너를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어. 루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된 후 배운 게 있다면? 헬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랑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배웠어. 그 사랑이 우리를 잠 못 자는 밤들, 화난 순간들, 걱정 속에서 지탱하게 해줘. 그 사랑 덕분에 힘든 날들도 가치 있게 느껴졌어. 엄마가 되면서 나는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법,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법을 배웠지.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계속 썼다. 엄마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뭐예요? 헬렌은 감동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 루시.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성과야. 내가 똑똑하고,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내가 한 일 중 최고의 일이었어. 루시는 가슴이 뭉클해지며도 계속해서 글을 썼다.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헬렌은 탁자 건너편으로 손을 내밀어 루시의 손을 감쌌다. 그건 사실이야. 내 사랑. 내가 나에게 인생과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너의 엄마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모험이었어. 루시는 미소 지으며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일기장에 있는 다음 질문을 보고 눈에 장난스러운 빛을 띠며 물었다. 자, 엄마. 가장 웃긴 육아 이야기는 뭐예요? 헬렌은 크게 웃었다. 오, 그건 쉽지. 스파게티 사건이야. 루시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오, 안 돼. 스파게티 이야기 아니에요. 오, 맞아. 헬렌이 웃음이 전염되며 말했다.
너는 약 3살쯤 되었을 때였어. 내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었지. 그런데 너는 그걸 먹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입는 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너는 그릇을 머리 위로 엎어버리고 엄마, 나 스파게티 괴물 이라고 했어. 루시의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니 헬렌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 가장 좋아하는 기억 중 하나야. 엉망이었지만 그런 순간들이 바로 육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상치 못한 어리석고 멋진 순간들 말이야. 루시는 펜을 내려놓으며 아직 웃고 있는 얼굴로 말했다. 엄마 최고예요. 그리고 넌 내 가장 큰 기쁨이야. 헬렌은 부드럽게 말하며 루시의 귀 뒤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건 잊지 마. 인생의 교훈. 루시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다음 질문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펜을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맞아. 큰 질문이지.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것들은 간단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려. 루시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떤 것들인가요? 헬렌은 깊은 숨을 쉬며 부드럽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나는 사랑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배웠어.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연결시키고 치유하고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파트너와 자녀와 친구와 심지어 낯선 사람과도 사랑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종이에 옮겼다. 그 외에는요? 나는 회복력의 가치를 배웠어. 헬렌은 계속 말했다. 인생은 너를 넘어뜨릴 거야. 때로는 여러 번. 하지만 중요한 건 힘든 시간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힘을 찾는 거야. 그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요? 루시가 부드럽게 물었다. 헬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약간의 취약함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 많은 때가 있었어. 부모님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순간들도 있었어. 하지만 각 도전은 나 자신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항상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루시는 글을 멈추고 엄마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엄마. 헬렌은 미소 지으며 루시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내 사랑. 또 하나 내가 배운 것은 모든 답을 알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어렸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직업, 내 관계, 내 미래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인생은 엉망이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루시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반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도 괜찮은 거네요. 헬렌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히 아무도 다 알지 못해. 중요한 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야. 루시는 모든 말을 담아내고 싶어서 빠르게 글을 썼다. 엄마가 내가 가지고 가길 바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헬렌의 눈이 부드럽게 풀리며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나는 내가 항상 친절함을 잊지 않기를 바래.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인생은 충분히 힘든데 우리가 서로를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니. 작은 친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친절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와. 루시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엄마의 눈을 마주쳤다. 엄마는 항상 그걸 잘 해왔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려. 헬렌의 눈이 반짝였고 그녀는 탁자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루시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그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야. 루시, 내가 그걸 너에게 전달했다면 나는 뭔가 제대로 한 거야.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득 차올랐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헬렌은 잠시 생각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야.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기 전까지 잘 모르지. 중요한 순간들을 꼭 간직하고 내 인생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줘.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막히는 감정을 느꼈다. 엄마는 그걸 나에게 매일 해주셨어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럴 거야. 내 사랑. 루시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남은 빈 페이지들을 보았다. 우리가 끝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헬렌은 손을 내밀어 루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건 끝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건 매일 쓰여지고 있으니까. 사랑의 유산. 일기장은 그들 사이에 펼쳐져 있었고 거의 페이지가 채워졌다. 루시는 존경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다음 질문이에요. 엄마,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헬렌은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유산이라. 큰 말이지. 그렇지. 그 말은 내가 세상에 남길 흔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거야.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준비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헬렌은 깊게 숨을 쉬며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나는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너와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았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성취나 소유물보다도. 사랑은 남아있거든. 루시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이미 그걸 해왔어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루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사랑. 하지만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물려주는 교훈들도 있어. 내가 배운 것들을 너도 배우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너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 루시는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말을 담아냈다. 그 외에는 어떤 희망이 있나요? 헬렌의 시선이 깊어지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가족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래. 비록 성장하고 변화할지라도 가족은 정말 큰 선물이야. 루시,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되지. 나는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만든 유대감을 간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유대감을 쌓아가기를 바래. 루시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목이 꽉 막힌 감정을 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헬렌은 눈에 눈물이 반짝이며 루시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고마워, 루시. 그 말은 내게 너무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내 유산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기도 해. 너는 이야기의 일부이고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거야. 루시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제일 기억에 남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헬렌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다정하게 변했다. 나는 내가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고 결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래. 루시는 한 방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엄마, 기억할게요. 약속해요. 헬렌은 탁자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루시의 얼굴을 감쌌다. 너는 내 가장 큰 유산이야. 루시,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배운 모든 것, 그것들이 모두 너에게로 이어졌어. 나는 내가 된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루시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가슴에 품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제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마워요.
헬렌은 따뜻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에게 고마워, 루시. 이 이야기들, 우리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 그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우리를 이어주는 실이야.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야기들을 가까이 간직할게요. 언젠가 그것들을 전달할 거예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내 사랑. 우리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야. 이제 그것들이 계속 살아갈 거야.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 루시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앞에 펼쳐진 빈 공간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헬렌의 미소는 부드럽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멈추고 마치 완벽한 말을 찾고 있는 듯했다. 내가 하나만 전하고 싶다면 그건 이거야. 내 인생은 너만의 이야기야. 매일 너는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유산을 남길지 결정할 수 있어.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고 가슴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계속 말해주세요. 헬렌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수년간의 사랑과 지혜가 묻어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내 마음을 따라가. 길이 불확실할 때도 인생은 도전을 던져줄 거야. 하지만 그 도전들이 바로 너를 형성하고 너를 강하게 만들어. 루시는 눈을 엄마에게 고정하며 글을 썼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 헬렌은 계속 말했다. 사랑, 연결, 친절, 이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너를 일으켜주는 사람들로 둘러싸고 항상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주기를 기억해. 루시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일기장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루시의 손을 덮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루시. 엉망이고 예측할 수 없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그걸 받아들여야 해. 그걸 보고, 느끼고, 포용해야 해. 루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 헬렌은 딸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루시. 내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줘서.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들은 함께 저녁의 고요한 빛 속에서 앉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억과 교훈,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나누었다. 헬렌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 루시는 엄마의 말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삶을 따라가며 얻은 이 여정은 단순한 기억의 모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회복력, 희망의 테피스트리였다. 페이지마다 그녀는 단지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딸로서의 자신,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발견했다. 이야기들은 그녀에게 덧없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불완전함을 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에서 힘을 찾는 법을 가르쳤다. 헬렌의 유산은 분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성취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관계와 우리가 주는 사랑 속에 있다. 그리고 루시는 이제 이야기들이 영원히 남아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장들을 써내려갈 때 길잡이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재미있으셨다면 1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구독 1000명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